오늘의 코인 화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전략들과 또 시장에 큰 이슈가 될 만한 분석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상승 마감했는데요. 뉴욕 증시가 7월 한 달간 이 지수 자체만 3%의 상승률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골드락스에 관한 기대감들이 계속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세는 어떤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을지 우선은 시세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여전히 29,200달러 선에서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은 1,850달러 선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리플이 0.7달러 선을 내려앉으면서 0.69달러에서 현재 보합권 나타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 도지코인과 카르다노 에이다가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솔라나 코인이 23달러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대비해서는 보합권이 현재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크립토 시장에서는 간밤에 좀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우버 CEO가 비트코인 결제 옵션을 도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우리 시장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이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간밤에 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SEC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기 전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들은 상장 폐지할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또 현재 시장에서는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SEC의 리플에 관한 항소에 관한 이야기들도 오늘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퍼즈 대표님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역시나 시장에서는 SEC와 리플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뜨겁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좀 항소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또 시장에서는 좀 불안감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볼 텐데 자, 오늘 어떤 이야기들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퍼즈님? 먼저 아까 전에 그 이제 뉴욕 증시 얘기하셨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더 이상 이제 침체 없이 그냥 올라갈 걸로 보시나요? 저는 항상 비관론자여서요. 약간 아시다시피 항상 약간 우려감을 가져가는 상황인데 뭐 얼마 전에 미국 은행의 추가적인 파산들도 좀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너무 환호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사실 뭐 투자 시장이라는 게 심리로 좀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퍼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사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같이 본 적이 있지만 네.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고 나서 하락이 오잖아요. 급격하게 좀 네. 하락을 했었죠. 해서 물론 지금은 다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약간 그럴 가능성을 좀 배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올라갈 것 같은 가능성을 너무 조금 축제 분위기이긴 하죠.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는 나스닥이 하락하는 걸 경기 침체라고 생각하지만 경기 침체의 사실 사전적 의미는 그 GDP가 그 2분기 연속으로 네. 떨어지면 그걸 경기 침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2분기 GDP가 2분기 연속으로 떨어지지만 나스닥은 오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GDP는 계속 성장하지만 나스닥은 뭐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라서 해서 추가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 요거 관련해서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저한테 여쭤보시네요. 네네네. 제가 전문가인가요? 그래 네. 잘 아시는 분야일 거 네. 분야라고 생각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네. 요 리플 항소 관련된 건데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 라이브 할 때 이제 막 다루었을 때 네. 제가 이거 걱정할 필요 없다. 오. 네, 해서 항소를 할 거라고는 저는 예상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항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리플이 저도 항소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만약에 리플이 졌으면 리플이 항소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SEC가 지면 SEC가 항소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있죠. 다만 이제 그 게리 겐슬러의 임기가 얼마나 남았으며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따져봐야겠지만 근데 어쨌든 충분히 항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항소 가서 이제 원심이 뒤집히는 경우는 적거든요.
해서 저희 생각에는 뉴스에서 뭐 1심에선 이렇게 됐니 2심에선 이렇게 됐다라는 걸 뉴스로 접해서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뒤집히는 경우가 특이하기 때문에 뉴스에서 다루는 거예요, 실제로는. 해서 실제로는 아마 거의 뒤집히지 않을 건데 그래서 지금 요 약식 재판에서 요 판결 난 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 왜냐면 이 원심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막 와닿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니 누군가 요 미국 요 재판 통계 같은 거 있을 텐데 그래서 원심에서 이제 항소를 했을 때 이게 뒤집히는 경우가 몇 %인지 뭐 이렇게 이렇게 써놓은 기사 같은 거 없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더라고요. 네, 없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네. 해서 요거를 보기 전에 네, 이제 리플 측의 주장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 그 리플 같은 경우에 이제 친 리플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 존 디튼 그 변호사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항소한다고 해도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의견에 많이 동의해요. 그러니까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어쨌든 항소를 하는 데까지 판결 나오는 데까지 2년 정도가 걸릴 것 같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현재 판결이 유지된다. 이것도 맞아요. 네,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재판 과정에서 3번이나 주장을 뒤집었기 때문에 그 어쨌든 항소에서 만약에 이기려면 이게 이제 판사가 법리적 해석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일 텐데 지금 우리가 재판하는 과정이 길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과연 나올까?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그러면 판사가 법리적 해석을 잘못하거나 이런 걸 이제 따져야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만 본다라고 하면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줄 가능성이 크죠. 예, 해서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아마 항소를 하더라도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제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 사이에 또 뭔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 제가 어제 파악을 했을 때는 사실 SEC가 직접적으로 항소를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고 다만 이제 요 권도영 해서 루나테라 사태를 일으킨 권도영 요거를 재판할 때 그러니까 재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요거 판사한테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할 때 리플 판결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걸 따르지 마세요라고 SEC가 얘기를 했고 그걸로 봤을 때는 항소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예측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항소를 한다라고 한 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은 못했는데 혹시나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항소를 한다라는 얘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언제까지 항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언제 뭐 항소를 하겠다 이런 건 없고 다만 이러한 정황들로 봤을 때는 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만 좀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좀 참고하시고 저는 항소할 가능성도 무조건 염두에 둬야 되지만 항소를 안 할 가능성도 그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게리 겐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뭐 엄청나게 많이 남지 않았고 그다음에 어쨌든 항소한다고 해서 과연 SEC 입장에서는 이득을 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을 때 그냥 합의 정도로 하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건 어쨌든 조만간 SEC가 항소를 할지 안 할지는 조만간 나올 것 같으니 다시 팔로우업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항소 의사를 좀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저도 찾아보니까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게리 겐슬러의 발언을 했던 것이 항소하려나 보다라는 해석으로 좀 시장에서 계속 대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소 절차를 도입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리느냐 이렇게 좀 시장이 해석을 다양하게 했던 것 같은데 사실상 아직까지 항소의 의사가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잖아요, 퍼즈님.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항소를 뭐 무조건적으로 할 걸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안 할 걸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뭐 한다고 해서 뭐 딱히 달라질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미리 나서 가지고 뭐 확정적으로 항소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소하면 또 뒤집히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만약에 항소할 가능성 안 할 가능성이 예를 들어 잘 모르니까 반반이라 치더라도 그 요 뒤에 제가 통계를 보여드리겠지만 그 항소를 했을 때 뒤집힐 가능성이 엄청 낮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통계를 잠깐 보면 요거를 제가 이제 미국 법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제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약간 해야죠. 왜 하셔야죠. 그러니까 네. 그 왜 저만 하죠? 네,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네. 왜 저만 하죠? 예, 그러니까 네. 요거는 쉽게 말하면 그 국내에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었기 때문에 그쵸. 요 팍스경제 TV에서 네. 거의 유일하게 최초로 이제 공개하는 좋습니다. 자료인 겁니다. 네. 제가 미국 법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조사한 거예요. 썸네일로 써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해서 이제 이게 2022년 통계예요. 해서 이제 이게 항소를 하고 나서 요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릴 텐데 이제 여기 보면은 요 토탈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항소를 하고 나서 판결이 난 거예요. 예, 요게 판결이 난 요 개수 그 재판수인 거고 이렇게 세로로 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원심 유지. 그다음에 얘는 아예 기각 항소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네는 원심 유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다음에 얘는 뒤집힌 경우인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크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서 그냥 넘기면 되고. 그러니까 빨간색이 뒤집힌 경우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맨 끝에 있는 게 뒤집혔을 뒤집힌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빨간색 네모 박스 쳐놓은 것만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요 뭐 뒤집힌 거 안 뒤집힌 거 이런 거 나타낸 거고 그다음에 왼쪽을 보면 요게 약간 전체 재판 그다음에 재판의 종류를 딱 나열해 놨는데 근데 이제 제가 요번 리플과 SEC 같은 케이스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좀 파악하기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해서 범죄로 봐야 될지 그러니까 증권법 위반이니까 그냥 범죄로 봐야 될지 아니면 여기에 그 번역기 돌려보니까 행정청 항소? 약간 이런 분야도 있긴 한데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네, 해서 제 생각에는 이건 진짜 범죄고 그 도둑질 강도 이런 크리미널, 범죄고 네.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뭐 과속을 했다던가 아, 뭐 그런 딱지를 뗐다던가 뭐 약간 이런 거 같은데 법을 위반했다.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이죠. 네, 해서 물론 얘네들과 SEC의 리플 소송이 비슷하냐라고 하면 전혀 다르죠. 근데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것만 모아놓은 통계는 따로 없습니다. 그쵸. 네, 네. 회사랑 그 기관이랑 그 소송한 통계는 따로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항소를 하면 어느 정도 비율로 뒤집히더라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같이 보면 자 해서 이제 토탈 같은 경우로 먼저 살펴보면 전체 재판 중에 8.1%만 뒤집힙니다. 그렇네요. 네, 10%못 미치네. 네네, 10%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요거 범죄를 또 한번 보면 얘는 6.8%거든요. 낮은 수치. 네, 6.8%. 그다음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행정청 항소 요거 같은 경우에도 6.7%예요. 해서 어쨌든 전체로 따져도 8%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들어갈 법한 것들로만 따져도 한 7%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어쨌든 이게 뒤집힐 가능성은 한 8% 아래, 7% 아래 정도로 봐야 되고 이게 작년 통계고 그다음에 이게 5년치 통계도 제가 합쳐서 갖고 왔거든요. 네. 제가 합쳐서 갖고 왔는데 열심히 하셨네요. 네, 5년치 통계를 보면은 전체로 보면은 8.38%. 아, 전체로.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요 범죄로 따지면 7.54%, 그다음에 행정청 항소 요거 같은 경우에는 7.42% 해서 결과적으로는 전체의 한 8% 정도만 항소를 했을 때 뒤집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웬만하면 원심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니야 8%의 가능성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뒤집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첫 번째로 항소를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럼 뭐 이걸 뭐 가능성을 반반이라고 치면은 어쨌든 2분의 1 확률 곱하기 뭐 이렇게 8% 하면은 실제 가능성은 한 4% 정도로 줄어드는 거고 물론 반반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판사가 법리적 해석을 잘못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긴 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필요한 증거들은 어쨌든 SEC가 다 제출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판사가 법리적 해석을 잘못했다라는 걸로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 제 생각인데 이런 리스크를 다시 짊어지려는 판사가 있을까요? 그럼요. 네, 없죠. 해서 네. 그래서 요 판사도 엄청나게 토레스 판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토레스 판사. 엄청나게 부담감을 안고 판결을 내린 맞아요.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암호화폐에 영향을 끼칠 영향 그다음에 나한테 들어오는 압박감 이런 걸 다 맞아요. 헤쳐내고 잘 분석해가지고 판결을 내린 건데 그래서 판결 자체는 되게 명확하다 잘 냈다라는 평이 많거든요. 근데 요거를 아니다라고 하고 새롭게 요 리스크를 짊어질
뒤집으려고 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원심에서 뒤집어질 확률이 1%가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단순히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한 거에 불과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항소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바뀔 가능성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리플도 첫 판결에서 어떻게 하면 이기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던 거였고 그 다음에 첫 판결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던 거였고 항소에서 뒤집혀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리플은 돈이 좀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가뜩이나 소송한다고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썼는데. 관링하우스 아저씨가 막 푸념을 하던데. 네. 아, 그러셨나요? 네네네. 뭐 얼마가 들어간다면서 막 얘기를 하던데. 많이 올랐잖아요, 리플이 그래도. 뭐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이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돈은 좀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판결이 뒤집혀질 가능성은 없고. 거의 없다. 네,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SEC가 막 주장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을 제한 걸 상폐해야 된다는 많은 코인베이스에 네. 그러니까 협박. 이거는 저는 그냥 게리 겐슬러 나이가 많은가요? 조금 있으신 거, 그 머리가 없으신 거니까 조금 있으신 거 아니요. 같은데. 머리가 없다고 나이 많다 그러면. 제 생각엔 이거는 거의 진짜 기억 상실 수준으로의 왜요? 행위가 네. 아닌가. 이거 어쨌든 리플 판결로 인해서 사실 제3자들끼리 거래하는 것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사람과 사람 간에 거래하는 것들은 아예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한테 팔 때는 ICO 할 때에 판매한 것들은 증권법 위반일 수는 있으나 사람들끼리 판매한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리플이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또 모를까 리플이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이 발언 것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결 이전에 한 발언이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계속 몰고 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해서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CO 자체가 뭐 증권법 위반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상폐될 일은 없다. 네, 해서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뭐 영업을 하려고 하면 뭐 벌금을 내야 돼.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항소 관련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시겠죠? 명쾌합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우려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법원의 통계 자료까지 가지고 오셨는데 미국 법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이제 고소건, 범죄건에 관해서 한 8% 정도만 이제 항소가 좀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통계가 지금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사실 SEC가 리플에 관해서 항소를 할 것이다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어찌 보면은 미국 법원의 판결이 판사의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걸 또 반증하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항소가 되면서 결과가 뒤집히진 않을 것이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게리 겐슬러가 사실상 지금 정치적인 압박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워낙 여기에 예산도 많이 썼고 워낙 이제 중구난방식으로 고소를 했는데 사실 지금 어떤 수확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 심리 자체도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압박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좀 지켜봐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현재 비트코인 시나리오 분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좀 재미없죠, 시장이. 그죠? 네, 크게 맞습니다. 뭐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참 행보장 연출되고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 또 예상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추가적인 AS도 같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해서 일단 7월이 장이 어땠는지에 관해서 조금 마감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고 할게요. 어차피 네. 제가 또 목요일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조금 부족하면은 그때 좀 8월 예측 이런 추가로, 거는 네. 그때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7월 거 먼저 보겠습니다. 7월을 보는 것도 중요한 게 별 의미 없으면 저도 안 볼 텐데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어서 제가 좀
그 7월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4일 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측을 좀 해드렸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지금이랑 입고 있는 옷이 똑같네요. 네. 그렇네요. 어머. 맞춘 건 아니에요. 네. 일부러. 그런 거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오늘 네. 아침에 우연하게도. 네. 그래서 이게 7월 4일 날, 그러니까 이번 달 지난달 초에 이제 얘기했던 건데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예요. 그래서 도미넌스의 추세가 꺾인 것 같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맞아요. 이렇게 하락을 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꺾였어요 이후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도 이건 어제 캡처한 건데 그 도미넌스가 요게 파란색이 7월 1일입니다. 요 이후로 도미넌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측했던 건 비트코인이 한번 아래로 떨어졌다가 올라간 요건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한번 아래로 떨어졌다가 올라갈 거를 예상을 했었었는데 물론 실제로는 하락 횡보만 하고 반등은 아직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였냐면 도미넌스는 하락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떨어졌다 올라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반등할 때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으로 오를 것 같다. 네, 그래서 아마 7월 같은 경우에는 알트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쟁글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이거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비트코인이랑 다른 시가총액 20위에 있는 알트코인들을 비교한 건데 상승률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0이면은 비트코인이랑 똑같이 상승하거나 하락한 거고 이렇게 플러스인 경우에는 비트코인보다 많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보면은 한 달로 치면 모든 코인이 아톰 빼고는 알트가, 비트코인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렇네요. 실제로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뭐 스텔라루멘, 솔라나, 리플, 뭐 체인링크, 도지코인 이런 거 해가지고 전부 다 같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많이 더 올랐고 올랐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많이 하락했지만 그거 이상을 오르면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요거는 1년치를 이제 비교한 건데 1년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치면은 사실 비트코인보다 많이 오른 코인이 몇 개 없죠. 그렇죠. 네, 많이 없고 솔라나,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루멘, 그렇네요. 리플 정도밖에 없습니다. 해서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알트장이긴 알트장이었죠. 그렇죠. 네, 알트가 비트코인보다 많이 올랐으니까 알트장이긴 알트장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지 않죠. 약간 체감상으로 느끼기에는 이거 알트장 맞아? 근데 워낙 낙폭이 컸었잖아요, 알트가. 그리고 또 알트장 시즌이 끝나면 하락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려움보다는 그러니까 두려움은 아직 사실 나온 타이밍은 안 됐고 안 됐고.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비트코인은 이번 달 같은 경우에 7월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했거든요. 이거가 하나가 이제 7월만. 월봉입니다. 비트코인 차트인데 이거 하나가 월봉인데 네.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은 시총합이에요. 네. 시총합이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올라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플러스 4.85% 해서 한 5% 정도 플러스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왜 체감하지 못하냐면 이 차트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다가 잠깐 하락한 거예요.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음봉이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올해 들어서 계속 양봉 만들다가 잠깐 하락 양봉 한 다음에 요렇게 조금 하락하니까 비트코인 하락 횡보하긴 했는데 좀 지루하다 정도로 느낀 맞아요, 거고 맞아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네, 네. 해서 비트코인이랑 같이 오르다가 3달 연속으로 음봉을 크게 띄우고 특히나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오른 게 지난달 떨어진 거를 만회한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해서 이번 7월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많이 오른 게 맞긴 맞지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가다가 조금 하락한 거고 알트코인들은 너무나 많이 하락을 많이 하다가 겨우 반등한 거고. 약간 복구를 네. 한 거죠, 그냥. 네, 그래서 네. 요렇게 느끼기 때문에 요 7월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사실 사람들의 체감은 그렇지 못했고. 사실 계좌는 여전히 마이너스더라고요. 계좌는? 계좌. 계좌요? 네, 맞습니다. 알트코인을 네, 맞습니다. 네, 네. 대부분 투자자분들 그러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떨어진 거를 만회하거나 안 그러면 떨어진 걸 아직 만회 못한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크고 그다음에 이제 리플이나 뭐 솔라나 뭐 이러한 특정 코인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머지 코인들 사실 많이 모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렇다라고 느끼실 것 같고 아마 8월 예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목요일 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시간이 부족하네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투자 고지는 하단에 자막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